안녕하세요. 1000건 이상의 이혼소송, 상간소송, 승소 경험을 갖고 있는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 그리고 이혼법률 베스트셀러 서적의 작가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게 주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보통 뭐 때문에 이혼해요? 가장 신박했던 이혼 사유가 뭐예요? 이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의뢰하러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부부들은 뭐 때문에 이혼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신박했던 이혼 사유 탑3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 각색을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신박했던 이혼 사유 1위, 아내의 자동차를 부숴버린 남편 이야기입니다. 비교적 혼인 기간이 짧았던 신혼 부부였는데요. 혼인 생활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하고요. 직접적으로 때리지까지는 않았지만 집안의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벽에다가 집어 던지고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저를 선임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제 이혼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아내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원래도 그랬던 분이니까.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면은 친정에 좀 가 있던지 아니면 다른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거를 좀 구해서 좀 나가서 계시던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 아내분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친정으로 가서 거기서 회사를 다니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나서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장모님에게도 전화를 했었는데 여기 없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어디 있는지 몰랐던 남편은 회사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만나주지 않고 가라고 하자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었죠. 다른 회사 동료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 회사 지하의 주차장으로 가서요, 아내의 차를 찾아낸 다음에 자기 휴대폰을 그 아내의 차량의 앞유리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내 차량 앞유리가 완전히 이제 깨져버리게 됐습니다. 아내분에게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 결혼을 하기 전에도 폭력적인 그런 성향이 조금 있긴 있었고 몇 번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집에 찾아오고 회사에 찾아오고 부재중 전화를 수십 통씩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를 하고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또 이러겠느냐 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더 상황이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조금이라도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면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런 분이랑은 결혼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니, 아예 사귀지 않는 게 좋겠다. 헤어지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당한 대우는 지속적인 폭언, 모욕적인 언행, 폭행,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휴대폰을 아내 차량에 던져서 앞유리를 깨버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혼소송을 저는 끌고 갔고요. 결국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신박했던 이혼 사유 2위는 출산 거부입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까지 청구했던 사건인데요. 제가 아내분을 변호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이유가 뭐냐? 아내가 2세 출산을 거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정말 아이를 원했고요. 아내는 아이를 원치 않고 딩크로 그냥 계속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남편이 애를 안 낳는다고 나한테 이혼소송을 제기를 한 거를 보고 정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이혼을 하겠다. 하지만 위자료가 웬 말이냐, 애 안 낳는다고 위자료를 낸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막아달라, 이제 이렇게 저에게 요청을 하셨던 사안입니다. 물론 아이를 낳느냐 낳느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아이를 낳아서 좀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생각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이를 못 낳는다, 나는 애를 낳고 싶은데 그러면은 내가 굳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충분히 할 수 있고, 남편이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 낳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까 결국 이제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요새는 아이를 낳지 않고 싶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과 같이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이제 싸우다가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하기 전에 자녀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꼭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데 상대방이 아이를 자기는 절대 안 낳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면은 결혼을 미루는 게 사실은 맞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아이를 절대 낳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은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결혼해서 이 문제로 부딪힐 게 100%거든요. 그렇다면은 출산 거부가 법률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요? 물론 자녀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는 것을 이혼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혼인 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되어서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남편은 무조건 아이를 원하고 있고 아내는 죽어도 아이를 못 낳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혼인 생활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를 한다면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박했던 이혼 사유 3위는 맞바람입니다. 제 의뢰인은 남편분이었어요. 아내분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왜 이혼 소송을 당했냐면 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상간녀랑.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분은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바람 핀 거 맞고 정말 잘못을 인정한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아내를 설득해서 아내분의 변호사를 설득을 해서 이혼 안 하게 좀 해달라, 이제 이런 거였어요. 재밌는 거는 이혼 소송 중간에 사실 아내도 바람을 폈다라는 사실이 발각이 된 겁니다, 남편에게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 뒤에 아내도 바람을 핀 건데요. 소위 말하는 이게 맞바람이죠. 이게 뭐 드라마에는 되게 많이 나오는 사례일 수도 있는데요. 뭐 실제로 맞바람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맞바람이 상대방한테 발각이 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흔치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정말 이 사건이 이제 흥미로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남편분의 이제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못하겠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남편분이 막상 이제 아내의 불륜이 발각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혼을 하겠다, 저 여자랑 못 살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이혼을 했죠. 맞바람이든 그냥 불륜이든 이런 사안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라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혼이 되고요. 그 상대방한테 위자료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맞바람 사건 같은 경우는 둘 다 바람을 핀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한 면은 있어요. 유책성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평가를 받으면은 뭐 이혼은 하지만 서로에게 위자료 주지 않고 끝날 수도 있고요. 한쪽이 좀 더 잘못이 크다라고 평가가 된다라면은 약간의 위자료가 나오고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그냥 서로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박한 이혼 사유 탑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저마다 이혼 사유는 다 다르고 너무나도 다양한데요. 배우자의 행동을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이혼 판결을 내려주니까 내 사정이, 배우자의 행동이 법률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거든요. 이걸 혼자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내 배우자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정말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내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제게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